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잡혀갈 수 있는 아니 법이 개정이 된다고 잡혀가는 건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이 조금 야하게 등장한다고 해서 다 처벌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재적 아동 성범죄자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적 대상화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된 이제 논의를 말씀드렸었는데 좀 댓글로 좀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왜 이러한 법이 생겼고 이러한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범죄를 처벌을 하느냐,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느냐를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회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국회만의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권 분립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사법부의 개념인 거고, 이제 국회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행정부. 그래서 이제 상호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우리나라 법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권한, 입법부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법부와 행정부, 그 입법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법에 명확하게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입법을 해서 그 견제를 받으면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 처벌을 받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도 없는 이런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있느냐. 이제 국회의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셔도 되지만 판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해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여러 댓글 중에서 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이제 직접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는 거 아니냐. 피해자가 없는 범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어야만 범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범죄로 규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중에서 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한 것은 이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화하는 것, 성적 대상화하는 것 자체를 금지를 해서 이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위헌적이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유효한 법률로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위헌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처벌하는 거가 위헌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심각해서 유지될 수 없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심한 게 맞아요. 왜냐면은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단순히 본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본권 침해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아동 청소년의 보호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기본권보다 더 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과 다르게 아동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이제 입법부가 국회에서 규정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거는 처벌이 되는 거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 게임물, 이제 아동이 성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 왜 처벌을 하냐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퍼지고 이제 아동의 성대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비두면은 이 아동 청소년이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 그런 것들이 침해되는 것보다 아동 청소년의 보호가 좀 더 시급하다,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벌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법이 개정되면은 진짜 잡혀갈 수 있는. 아니, 법이 개정이 된다고 잡혀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 개정 자체의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이 지식평가에서 문제 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법 개정 취지 자체는 뭐 인쇄물이나 만화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에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사안에서는 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3이랑 대학교 1학년이랑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고3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고 대학생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또 성장이 빠르고 그 영양 상태가 좋아지다 보니까 중학생도 성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중학생이 성관계라는 영상인데 중학생인 거를 몰랐어요, 보는 사람이. 그럼 처벌을 받을까요? 그거는 안 받잖아요. 안 받죠. 근데 사실 원래는 안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중학생에 등장하는 야동인데 그거를 누가 봤어요? 이게 중학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딱 봤을 때 느껴질 때? 그쵸. 딱 봤을 때 그 중학생이다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딱 봤을 때 기준이 누구예요? 누가 기준을 줄 거예요? 사회적인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 개인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하시는 판사님들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처벌이 되고, 그 판사님이 이건 좀 너무 성인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판단하면은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모호함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판관의 재량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존중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너무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이. 이거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조금 객관적인 요건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댓글 중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뭐 마약, 뭐 살인, 뭐 성매매, 뭐 이런 것들,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마약이나 살인 이런 것들이 영화에 나오는 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고, 마약이나 살인을 옹호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면 그거는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사회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약이랑 살인도 뭐 비슷하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마약이나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러면은 그 보는 사람이 그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사회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게임이나 뭐 만화, 인쇄물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만화나 인쇄물도 여러 표현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게임이랑 만화랑 뭐 가치적으로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쇄물이나 만화도 동일하게 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동 청소년의 성행위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이상 게임이나 영상이나 뭐 만화 이런 데서 아동 청소년이 조금 야하게 등장한다고 해서 다 처벌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또 허위 영상물이에요. 요새 너무 AI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야한 동영상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을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피해자가 없지 않아요? 그 연예인이 직접 성착취를 당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만화는 근데 만화 속의 인물이고 네네. 허위 영상물은 어쨌든 실존 인물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냐 허위 인물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어쨌든 그 실존 인물이 그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퍼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처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겠죠, 당연히. 근데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그런 영상들이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조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막는 것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개인의 모든 자유를 다 보장해 주지는 않잖아요. 다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제한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잠재적 아동 성범죄자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적 대상화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나가서 나중에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처벌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그 가치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 입법 목적이라든지 아동 청소년이 성착취가 됐을 때 있는 그런 피해들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